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국회 정상화 이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 행동에 옮겨야 될 여의도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복귀 명분을 먼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유감 표명 또 고소고발 취하 이런 게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은 국회 정상화가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그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저희 당에 제안했던 중재안은 그겁니다. 예, 예. 이 국회 사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유감이 아니고 예. 국회가 이렇게 어쨌든 네네. 공전되고 이렇게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게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중재안이었습니다. 근데 또 중재안이 바뀌었어요. 네네. 패스트트랙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고소고발 취하도 없다면서 한국당에게 투항 요구하면 협상 진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바미스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바미스러운 거고요. 정말 중심이 없는 정당인 겁니다. 협상을 하려는 거는 어쨌든 가치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죠. 네네. 양당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어쩔 땐 여기 붙었다가 어쩔 땐 저리 붙었다고 하는 게 이게 바미스러운 거고 중심이 없는 겁니다. 신임 오신환 원내대표 이 방송 들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한번 주세요. 저하고 2주 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방송 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지난번에 했어요. 국회 예. 사태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걸로 해서 국회 정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네네. 어떻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하는 한국당 의견에 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고소고발 취하를 떠나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 예. 폭력 사태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여야 사당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회하고 넘어가자. 오히려 정말 불법을 저질렀던 한국당은 가만히 있는데 법 절차를 지켰던 그리고 폭력에 당했던 저희들이 사과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민생 정말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추경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옵니다. 아니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자는데 무슨 명분을 줘야 되고 뭘 던져줘야 된단 말입니까? 백 의원님 고소고발 대상자에 포함돼 계세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일 나셨습니다. 반론하십시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제 고정 출연자였죠. 예. 김호성 출발시 2%에.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했어요. 네네. 패스트트랙 할 때 민주당은 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한테 얼마나 그렇게 협력 관계 잘 유지했어요. 조금 싫은 소리 하니까 이렇게 좀 바미당이 태도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 예. 참 정치라는 게 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응원해 줄 때는 바미당 고맙다 하고 바미당이 조금 싫은 이야기 하니까 바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 공중파에서 해야 되는 그래서 보고 우리가 참 정치하는데 좀 정치 본질이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5월 동조하다가 배에서 내리니 또 금방 적이 됐어요. 네. 그런데 중재자 입장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저는 모든 부분들이 오신환 대표의 평소에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봤을 때 네네. 옳은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이 표류하고 국회가 망가진 데는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 포괄적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약한 야당한테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어디 국정을 풀어가겠느냐.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오신환 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회가 없으니까 편하다는 건지 국회 없어도 다 국정 운영할 수 있다는 건지 국회 정상화에 좀 전혀 인식에 기본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국정이 표류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네네. 정부 여당이 포괄적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 인식 그래서 많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네네. 입장도 있지 이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갖고 오신환 대표의 그 따끔한 지적을 좀 생각을 하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포용력 어떻게 지금 보여주셔야 될 포괄적 건죠? 책임론이죠. 예. 저는 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네네. 이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무슨 명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생각이 조건 없이 들어와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이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됐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를 하고 사과하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한 주장인 것 같고요. 네네. 추경안이 29일째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예. 민생을 위해서 장애투쟁을 접고 들어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애투쟁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고성 산불 현장에 가셨는데 그쪽에 그 주민분들 뭐 이렇게 반응도 좀 뭐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기 홍보하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네네. 항의하는 분 저도 어제 갔었습니다. 예. 현장에 갔었는데 많은 그 항의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산불이 진화되었을 때쯤에는 네네. 진화를 잘했다 그렇게 홍보하더니 실제적으로 그 피해 국민들에게 물론 법적 절차도 있고 행정이라는 절차도 있지만은 그 지원이 전혀 안 진행 안 되고 후속 있죠. 조치요? 그렇지 예. 않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앞세워서 추경이 네네.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재난에 대한 정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1조 2천억 정도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지원할 수 있는 네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앞세워서 이런 지원을 늦추기보다는 그 피해 국민들에게 참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체육관에 텐트 치놓고 있는데 네네.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텐트에 이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잠에 들 때까지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하, 예. 이분들이 극한 생각과 극한 반응이 나와요. 곧 서울에 와서 시위하겠다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추경을 내세우지 말고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서 빨리 지원을 해서 좀 그런 피해를 조금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 당에서도 추경안에서도 재해 분야만 이렇게 해서 산불 피해 재해 분야만 한다면 이거는 어제 나경원 대표도 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이죠. 이 부분은 정말 정부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뭐 홍보를 하느냐 그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정부가 산불 꺼졌을 때 산불 잘 껐다고 홍보를 하더니 왜 친수가 지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경 심사숙고 해갖고 하는 방향이 좀 옳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4월 25일에 그 6조 7천억짜리 추경안을 제시해 놓지 않습니까? 이 추경안에는 2조 2천억의 이 재난, 예. 국민 안전을 위한 추경이 들어가 있고요. 또 4조 5천억 정도의 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예.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OECD 같은 경우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 낮췄습니다. 네네. 가계소득 동향 분석된 거를 보면은 저소득층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입만 열면은 경제 파탄 났다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응하자 그러면 이건 또 못하겠다 그럽니다. 포항 얘기하고 산불 피해 얘기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정부를 대통령을 문세먼지라고까지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자고 하는 추경안을 제출해 놨는데도 29일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온갖 논리를 다 댑니다. 네네. 총선용이다. 분리해서 해야 된다. 2조 2천억만 해주면 해주겠다. 예비비를 쓰지 왜 추경을 하느냐.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부가 안 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저는 전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민생까지 발목 잡고 정부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상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두 정치인 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제가 좀 불편합니다. 아니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계속 경제 파탄 났다. 정부 어떻게 한다. 이 지적은 틀렸고요. 각종 통계가 경제 통계가 마이너스 성장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은 10% 이상 줄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경제 파탄 났다고 하는 거지. 한국당이 한다고 누가 국민이 호응하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각종 통계가 위기 지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처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당이 정당 이름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다. 각종 통계가 지금 경제에 빨간 지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국가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국가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금요일 아침 문제 의식이 주말을 거치면서 뭔가 다음 주에 좀 희망찬 계획으로 좀 이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훈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